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21세기의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자녀 기르기. 여기에서 엄마들이 어떤 화법을 써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갑자기 좀 딱딱해지는 것 같죠. 어떤 엄마는 또 이럴 수 있어요. 너무 머리 아파. 논리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런 것까지 어떻게 신경 써야 돼? 아이가 학교 가서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먼저 21세기에는 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바로 21세기 인간형이냐? 그럼 먼저 이거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커서 활동하는 무대는요, 전 세계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도 많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앞으로 생활하는 환경의 무대는 전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무대에 갔을 때 너 어디 학교 나왔니? 나 한국의 S대학교 나왔어. 그래? 그러니 하고 인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뭘로 인정할까요? 그들을 전 세계 아이들과의 서로 경쟁할 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설득을 뭐로 합니까? 나 어디 나왔어. 이거는 설득이 안 돼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거기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너무 딱딱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어머니들한테 일단 개괄적인 거지만은 한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정보화 사회,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조금 영어 썼습니다. 정보화 사회라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정보화 사회라는 어떤 개념 설정, 그거를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은요, 이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컴퓨터에 와 이제 정보 기술의 어떤 발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요즘에 아까도 잠깐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아이가 핸드폰 이렇게 계속 보고 걸어가고 있더군요. 또 핸드폰에서 보고 있는데 바로 그만큼 이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순기능도 있죠.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역기능, 이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좋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이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좋은 정보를 할 수 있다든가 또 요즘에 와서는 또 많이 원격 진료도 많이 하게 되죠. 의사분들이 원격 진료도 하게 되고 하여튼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민주적인 어떤 실현이 될 수가 있다 보겠죠. 가만히 앉아서도 투표도 하고요.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요. 이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은 요즘에 들어서 아주 역기능 만만치 않죠. 이 컴퓨터로 인해서 사이버 성매매, 사이버 중독이 된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요즘에 어떻습니까? 사기 엄청나잖아요. ปึ๊하면 보이스피싱. 어이구, 뭐야. 저도 오늘 받았어요. 보니까 외국에서 얼마를 결제했네, 확인하세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남으로써 엄청난 사기도 당하고요. 피해도 보게 됩니다. 자,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지만 아울러 거기에 대한 피해도 만만치 않죠. 자, 이럴 때 무수한 정보들을 우리가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여과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논리적인 힘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정보화 사회 얘기 나서니까 한번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정보화 사회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수직적인 사회라 했다면 이 정보화 사회는 수평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에서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어떤 뭘 하나 얻으려고 하면은 사부님을 찾아야 되겠죠. 사부님.
그래서 우리 뭐 옛날 보면 사부님을 찾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하면서 그 스승을 찾아서 그 스승의 어떤 기술을 전수받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 딱 두드리면은 모든 정보가 다 수평적이죠. 내가 몇 살이기 때문에 그다음 나의 연령을 따지지 아니하고 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수평적입니다. 그렇죠? 이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생인데 대학생 못지않은 지식인 것도 자기가 정보를 찾아서 공유할 수도 있고요. 나는 내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정보, 즉 내가 뭐 하버드 대학은 안 갔지만 그래도 하버드 대학 강의를 들을 수도 있어요. 원격으로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그렇죠. 어쨌든 모든 것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부님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스승을 찾고 몇 날 며칠 고정 사부를 찾아서 좋은 스승하고 좋은 수업을 받고 무슨 연수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 핸드폰 딱 두들기면 그냥 다 나와요. 모든 지식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정보는 진짜 정보도 있고 가짜 정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에 대한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면, 만약에 가짜 정보,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휩쓸려 간다면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얼마만큼 타격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논리적인 힘을 기려야만 된다. 논리적인 힘. 왜? 그 무수한 정보들을 자기가 필터링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실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뭐로 하게 됩니까?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성적 판단, 그 논리적 판단으로 그것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 정보화 사회 이 세계화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논리적인 힘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한테 논리적인 힘을 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독서 논술하고 학원에 보내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 얘기 나왔으니까 점검합니다만은, 독서, 논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렇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도 이 논리적 판단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1, 2, 3, 4학년 5, 6학년이 있다면 1, 2, 3학년, 근데 요즘 조금 빨라서 3, 4학년까지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5, 6학년 정도가 되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성적 판단, 즉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알아둬야 할 것은, 독서와 논술 이렇게 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독서는요 읽기의 활동이고요, 논술은 쓰기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우리가 독서는 읽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읽고 인지적 능력, 그걸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논술은 쓰기 아니에요.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은 표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해하는 능력과 표현의 능력은 별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마치 독서한 것이 논술인 것처럼 하고, 그냥 책 읽고 쓰면 그 논술이냐고 엉망진창으로 뒤엉켜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명확하게 독서는 읽기 기능이고, 즉 읽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고, 자, 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걸 참고 삼아 얘기하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21세기 정보화 사회, 더군다나 세계화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때에는 세계 모든 학생들과 서로 간에 생활하게 되는데, 그때 그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논리적 설득력이 있는가를, 그 힘이 바로 21세기의 논리적인 인간형, 21세기 인간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보면은요, 그 논리적인 그 힘을 기르던 사람들이 많이 떴죠.
오바마 대통령도 한 20분간의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깔려있는 논리적인 힘. 뭐, 우리도 이제, 측근히 알 수 있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도, 과거에 국회 청문회에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때 또 스타가 됐죠. 뭐, 최근에 뭐, 개그맨도 있습니다만은 개그맨도 있고 또 뭐, 요즘 뭐, 활동하는 뭐, 유시민 씨인가요? 뭐, 그 작가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논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초점을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21세기에는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인정받는 사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뭐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야 돼? 그냥 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냥 뭐 좋은 직장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다. 중요한 거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만큼 논리적이고 창의적이냐라는 겁니다. 이 또 창의 나오니까 겁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창의라고 하는 것은 뭐 새롭게 갑자기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자기가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창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21세기의 논리적 자녀 기르기 위해서는 일반 어머님들이 할지라도 왜 20세는 논리적이고 창의가 중요한가를 이번 시간에 한번 강조를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중요한지는 알았죠? 그렇다면은 이 아이한테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로 21세기 인간형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어떻게 해줘요? 엄마 바쁘잖아요, 요즘에. 엄마가 바쁘지만 하루 일상생활에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하는 것을 어떻게 잘 대화해서 아이가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인간형으로 될 수 있는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앞으로 하나하나씩 강의해 가려고 합니다. 좋죠? 이번 시간은 일단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20세기 정보화 사회의 세계화 속에서 왜 이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인간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인간 자체에 대한 걸 한번 다뤄보고요. 그리고 논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건가? 또 어머니 좀 아셔야 되겠죠. 무조건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런 화법만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화법을 써야 되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배경을 설명을 앞으로 좀 해 나갈 겁니다. 너무 딱딱해. 뭐 너무 힘든 것 같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해요. 선생님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듣고 졸립다고요? 졸리면 그냥 푹 잤다가 다시 한번 켜가지고 다시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끊고요.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배경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